벌레를 접하게 된 상황들이 다 불안할 만한 더 부정적인 상황들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긍정적인 상황과 커플링 시키면 몸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벌레 공포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준비 중인 여학생입니다. 누구나 벌레를 싫어하고 잡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고 공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자 저는 본가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5분 거리에 원룸을 구해서 공부하게 됐는데 시험을 3일 앞둔 날 원룸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아빠가 잡아주러 오셨고 그 이후로 분명히 벌레를 잡았는데도 계속 벌레가 나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공부방에 발을 들이기가 어렵고 그 생각만 하면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심하게 아파 공부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본가로 도망와서 잠만 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어떻게 지내지? 라는 걱정도 들고 자꾸 벌레가 떨어지는 생각, 기어다니는 생각이 들어요. 벌레가 몸을 기어다닐 것 같아서 잠도 못 잘 것 같고요. 원룸에 다시 들어가려고 해봤는데 정말 도저히 못하겠어서 심지어 그 생각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제 벌레 공포증은 제 생각에 이전 자취방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전에 서울에 살던 자취방은 신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쥐며느리와 날벌레들이 많았어요. 약을 뿌려놓고 나갔다 오면 쥐며느리들이 죽어 있었는데 너무 끔찍해하면서 울면서 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서 남자친구가 대신 처리해줬어요. 방역업체도 불렀었지만 제 걱정 때문에 결국 다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공부에 집중도 할 겸 본가로 내려왔고요. 이사하는 날에도 제가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남자친구 아빠가 집을 빼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복도 벽에 붙은 바퀴벌레를 슬리퍼로 때려잡을 줄 아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벌레 빼고는 무서운 게 거의 없어요. 고소공포증도 없고 귀신도 안 무서워하고 비위도 좋은 편입니다. 부모님은 네가 벌레보다 큰데 벌레가 너를 무서워하지 네가 벌레를 무서워하냐, 앞으로 살려면 다 견뎌야 하는 일이다 하시는데 저도 잘 알지만 그게 안 되네요. 25이나 먹었는데 이러는 게 너무 자괴감 들고 유난인 것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도 하고 아주 작은 이해나마 얻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때요? 벌레 공포증 사실 굉장히 흔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연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보면서 제 공중보건이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지소가 굉장히 시골에 있어가지고 벌레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웬만한 벌레들은 그래도 감당을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진해가 나온 날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당직이어가지고 그 방에서 자야 되는데 진해를 딱 본 순간 진짜 들어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때 응급실 근무할 때였는데 응급실을 계속 서성이면서 굳이 환자가 없는데도 밖에 나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군대에서 부대에서 준 관사에 딱 들어갔는데 전임자가 이렇게 잔뜩 해놓은 쓰레기 봉투가 있었어요. 뭐 그것까진 괜찮아요. 쓰레기도 많고 벌집이 있더라고. 그 집 안에. 아, 집 안에? 그냥 벌집이 있더라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난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가 살겠다. 네. 좀 가까운 데 나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레 하면 저희도 할 말이 그러니까 어쨌든 많네요. 이분 정말 힘드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일상생활 자체에 지금 지장 있으시잖아요. 특히 이 부분들 벌레를 잡았는데도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공부방에 발을 들이기가 어렵고 생각만 해도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파서 그렇죠. 집중이 전혀 안 된다. 이 정도인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일반적인 반응보다는 좀 심한 상태다. 네, 볼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럴 수 있는데 분명히 더 심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싫은지, 왜 이렇게 힘드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에 앞서서 이분도 고등학교 때 이제 벽에 붙는 바퀴벌레 슬리퍼로 때려잡을 줄 알았는데, 네,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다 벌레를 잘 잡고 놀았는데, 그렇죠. 저희 애들도 아주 잘 잡아요. 근데 우리는 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에 대해서 또 우리 오동훈 박사님께서 제 생각에는 역시 학습된 혐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벌레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혐오스럽고 뭔가 피하고 싶은 대상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의 주변에 있는 어떤 성인이라든지 뭐 제일 가까운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벌레를 접했을 때 굉장히 불쾌해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속에 벌레는 혐오스러운 대상, 이렇게 각인이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생한 게 자취방에서부터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하게 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둠인데, 이게 뭐 여럿이서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좀 덜 두려운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더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자서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벌레 보고 그걸 때려 잡았을 때와는 분명히 다르게 맞아. 네, 더 두려움. 그러니까 이걸 내가 혼자서 해야 된다, 혼자서 하지 못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 직전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굉장히 사실 불안하죠. 그러니까 만성적인 불안에 쫓기는 거예요. 만성적인 불안에 쫓기고 있을 때는 우리 뇌의 불안을 담당하는 이제 변형계, 그 편도가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죠. 그렇죠.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 그 예민해졌을 때 톡! 벌레가 이렇게 건드린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 뇌에서 이제 굉장히 심한 불안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분이 지금 보시면은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심하게 아프다. 이거 다 심하게 긴장됐을 때,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됐을 때 그렇죠, 나올 수 그렇죠. 있는 반응인 거거든요. 이게 너무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 있으면은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또 금방 이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그 균형이 완전히 지금 깨져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안에 너무 오래 쫓겨있던 뇌가 안 그래도 낭떠러지에 있었는데 벌레가 톡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린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 사연을 보면은 이미 본가에 내려온 것 자체가 이전 자취방에서 벌레가 너무 많아서 이걸 피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려왔을 때부터 굉장히 벌레에 대한 불안이 높은 상황이었고,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계속 좀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두려워하던 상황이 하필이면은 제일 안 좋은 타이밍에, 제일 편도가 예민해져 있을 만한 타이밍에 현실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좀 트라우마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안 좋은 일이 벌어져 버리면 이거 때문이구나 라는 식으로 뭐 징크스랑 연결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도 뭐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주 작은 이해나마 얻고 싶어 사연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힘드신지 이해는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도 해결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으면 싶네요. 네, 우리 박사님부터. 저 재적 위기인데 네.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자괴감 가지실 만한 일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연을 보면은 25살이나 먹었는데 이러는 게 너무 자괴감 들고 유난인 것 같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만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저부터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좀 본인 스스로도 좀 먹고 나 자신을 좀 이해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가 약간 안정의 시작인 것 같고요. 이런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치료법이 인지행동 치료, 그 중에 노출 반응 방지법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곤충에 노출이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공포, 불안들이 막 극대화가 될 텐데, 그 시간을 참으면 결국에 그 불안이나 공포가 이제 해소가 되는 그 경험들을 이제 해 나가시는 건데, 처음부터 막 혼자서 무서운 벌레를 맞닥뜨리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고, 그럼요. 이제 보통은 떠올리시는 거나 그런 곤충 사진을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통 시작을 하죠. 저희 아이들이 보는 곤충 대백과 사전을 한번 보내드리면 네.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일단 그림으로 접하고, 그림으로 접하는 것도 너무 혐오스럽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물을 뭐 예를 들어 본다, 그 다음에는 남자친구랑 같이 본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노출해 나가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런 거를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면은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고 정신적 에너지가 극도로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용기를 내는 게 또 쉽지가 않죠. 그냥 내가 벌레 잘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벌레라는 상황이, 벌레를 접하게 된 상황들이 다 불안할 만한 더 부정적인 상황들과 연결돼 있잖아요. 혼자 어두운 자취방, 시험 직전 막 이런 상황. 그래서 약간 더 긍정적인 상황과 커플링 시키면 좀 몸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다. 친구들과 여럿이 캠핑을 간다. 어쩔 수 없이 밤에 약간 벌레 나올 텐데 지금처럼 아마 반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즐거운 상황, 술 한잔하는 상황, 친구들이 잡아줄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곳에서의 벌레를 여러 번 맞닥뜨리는 경험들을 계속 쌓이면 내 몸에서, 내 뇌에서 벌레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구나 라고 또 새롭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럴 때 진짜 친구들 앞에서 어. 또 슬리퍼를 한번 또 잡는 그런 경험들 있으면 또 그쵸, 좋을 것 그쵸. 같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안 좋은 조건하고 지금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정 선생님 의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증상이 이렇게 심할 때에는 사실 약물 치료 권유를 드려요. 아주 장기간의 치료는 아니더라도 항불암제라든지 뭐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짧은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시험 앞두고 이렇게 되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벌레 공포증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도 다 격하게 공감하는 이만큼 오늘 보시는 분들께서도 역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